신생아 2명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 지방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사흘 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쪽지와 함께 유기했다. 2012년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 모두 출산 후 열악한 경제적 상황 탓에 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이를 유기한 것은 생명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기된 아이들이 무사히 입양돼 보호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베이비박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긴 어렵지만 반복 유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복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끔찍한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A씨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4월 15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 80대, 배우자 50대, 자녀 2명 20대, 10대 등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면제를 먹여 가족들을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광주로 도주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민사, 형사 사건의 압박을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협동조합 사업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고소를 당했으며 고소인들에 의해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A씨는 여러 차례의 고소와 사업 관련 갈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런 경제적, 법적 압박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 군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가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현 군 가족이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가 전자제어장치 이슈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의 EB의 작동 실패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한 페달 5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페달 5조작 여부였으며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이 운전자의 실수로는 설명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사고, 현장 재현 시험 등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제기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사고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DC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인천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폭행을 저지른 데 대해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강압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폭행과 유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렸다. 이지연은 밤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인 투자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고 대출도 거절당해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전 한 달 동안 다 죽여버린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흉기를 준비한 뒤 외투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A씨를 뒤쫓아 살해했다. 검찰은 이씨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전 다른 여성도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신청하며 행동조절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C양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앞서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올해 3월 13일 오후 8시 5분쯤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이 없는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12세 A군이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중년 여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40분경 CCTV에 촬영됐으며 관련 영상은 유튜브 한문철 TV에 공개됐습니다. A군은 커브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고 중년 여성은 자전거 도로로 무단 진입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A군은 뇌진탕과 팔, 발목 타박상을 입었고 여성은 팔목과 팔꿈치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 측은 사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행자가 무단으로 진입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A군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교육적 조치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11년생 여중생이 또래 친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학폭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여중생 A양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함께 있던 친구들의 폭행 가담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됐고 영상 속 A양은 친구 B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거나 촬영만 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일 SNS에 올라와 확산됐고 영상 유포자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A양은 오히려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폭행이 아닌 상해나 공동폭행, 집단폭행으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양은 어린 생각이었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사진기사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당시 웃지 않던 아이를 달래려는 과정이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라는 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했고 공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피해자의 권리와 심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